한인들 사이에서는 은퇴 후 노후 생활을 한국에서 보내고자 하는 여기민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7월 중순 퓨 리서치 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인 4명 중 1명은 여기민에 대해 고려해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이렇게 여기민에 대해 영향을 끼친 데는 한국의 복수 국적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AM 1230 우리 방송 김인욱 보도본부장님을 통해서 한국의 복수 국적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한국의 복수 국적 제도와 여기민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이제 65세 이상이 되면은 복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은 이제 하나의 국적을 포기했어야 되는데 이제 65세가 되시면은 한국 국적과 본인이 원할 경우 한국 국적, 미국 국적 모두 복수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요. 또 한인 사회에서는 최근 그 65세인 연령을 55세로 낮춰달라 그런 요구도 있지만 그거는 또 한국에서는 또 한국의 입장 정서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뭐 고려해 보겠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얘기고 아무튼 65세 이상만 되면은 복수 국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인 분들이 그럼 나도 은퇴하게 되면은 한국 가서 살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런 경향이 좀 요새 있는 것 같아요. 여기민을 하면은 또 더 좋은 장점이나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이제 언어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각종 서비스를 받을 때 근데 한국에 가면은 각종 서비스를 원활하게 한국말로 받을 수 있으니까 특히 아까 퓨 리서치 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기민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이유로 든 것이 한국의 그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국에서는 무슨 종합 검사를 받을 때 보면은 한 건물 내에서 다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다 끝낸다. 네. 근데 여기는 땅이 넓어서 그런지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또 하루 만에 안 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의료 시스템은 한국이 선진국이고 미국이 후진국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편리한 의료 시스템을 여기민의 가장 많은 이유로 꼽으셨습니다. 그 다음은 뭐 가족 친지분들 얘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이제 고려하고 계신 게 뭐냐면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80세가 넘으시면은 이제 뭐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한국과는 달리 운전을 하지 못하면은 이 대중교통도 원활하지 않아서 그냥 어쩔 수 없는 감옥살이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데요. 근데 한국은 그래도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원하시면은 기력만 있으시면 또 다닐 수 있으시고 그런 이점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보는 게 장점이라 말씀하시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고 그렇게 남의 눈치 안 보고 생활했었는데 한국 가서 또 복잡하고 혼잡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냐. 근데 그건 개인들마다 서로 그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본인들이 장점과 단점을 결정하시겠죠. 네, 한국에서의 또 생활, 미국에서의 생활의 장점을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은 그 복수 국적을 취득했을 때 그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65세 이상 분들 되면 여기서 이제 소셜 시큐리티를 받지 않습니까?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복수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에서 거주를 하셔도 소셜 시큐리티를 받을 수 있어요, 연금을. 그러니까 이제 현재까지 지난 올해 6월까지 평균 소셜 시큐리티 연금 액수가 1인당 한 1,706달러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부부로 합산하면은 한 3,400달러 되나요? 근데 그걸 또 이제 원화로 합산하면 한 430만 원, 400. 근데 한 달에 한 430만 원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로는 이제 한국에서도 평균적으로 봐도 뭐 떵떵거리고 못 사지만 이제 사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물론 그거는 일단 첫째 전제 조건이 주거 시설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죠. 주거 시설이 있어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여기처럼 렌트비 개념이 아니니까 그 나머지 430만 원, 월 430만 원은 이제 한 달에 쓰시는 돈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권하는 게 본인이 여기 가지고 계신 주거주택을 뭐 처분하시고 나서 그걸로 한국 가서 사서 주택을 마련하라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한국 가보면은 서울 이외에 이제 중소도시 같은 데는 굉장히 주택 가격이 서울만큼 비싸지가 않대요. 그래서 충분히 여기서 가시는 분들도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된다. 그래서 중소도시를 많이 또 추천을 하시고 또 한국에서도 또 이제 은퇴자들만을 위한 그 타운이라 그럴까요? 거기 들어가시면 오히려 더 또 편하게 생활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한국에서 받으시고 그거로 생활을 하시면서 또 이제 메디케어도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받는 게 의료보험이 메디케어지 않습니까? 또 메디케어도 끊지 말고 소셜 시큐리티에서 자동적으로 빼나가게 해서 한국의 의료보험과 미국의 메디케어 동시에 갖고 있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 아까 뭐 선진국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은 예방의학이 강하고 또 미국의 의료는 좀 뭐랄까 중증 같은 수술 같은 게 필요할 때 만약의 경우 그때는 메디케어가 있으면 여기 와서 수술을 받으시고 그게 이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건 소셜 시큐리티나 뭐 IRA 은퇴연금이 있으신 분들 해당되는 얘기고 그 있죠 웰페어라고 그러나요? 웰페어 같으신 분들은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만약에 외국에서 생활을 미국 이외에서 생활하시면 웰페어가 끊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럼 한국의 복수 국적을 취득하는 그 순서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절차가요? 순서가 한 대여섯 가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먼저 이제 한국에 제일 먼저 복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국적 상실 신고 참 애매한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내가 이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면 난 미국 이제 한국 국적 상실된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자동적으로 상실이 아니래요. 그래서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한국 국민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기록상으로는. 그래서 국적 상실은 그 총영사관에 해당 관할 총영사관에서 하실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 여권 원본 그리고 시민권 원본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F4 비자를 동시에 신청하는 게 더 유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F4 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재외동포들한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이 90일 이상 체류가 가능하고 뭐 취업이나 뭐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는데 체류 기간 뭐 복수 여건 6년이 유효한 복수 여건인데 일반적으로 한 2년에서 5년 사이 체류 기간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국적 상실 신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F4 비자를 신청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적 상실 신고를 한 후에 다음에 F4 비자를 또 신청을 한 다음에 이제 나오면 한국을 가시라고 합니다. 한국에 가셔가지고 한국의 동사무소에서 이제 거소증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이 거소증이란 게 한국에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이제 한국 주소로 하는 외국 국적 한인들을 위한 편의를 위한 그 제도인데요. 이것이 65세 이후 한국에 영주 귀국할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그 절차라고도 합니다. 거소증은 일반적인 생활에 전혀 불편이 없다고 합니다. 한국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거소증만 있으면 휴대전화도 개통하죠. 한국은 휴대전화 없으면 상당히 인증할 게 많더라고요. 개인 인증 그래서 휴대전화도 하고 뭐 주택 구입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거소증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거소증만으로도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 불편한 게 있으면 거소증은 한 2, 3년, 3년마다 한 번씩 연장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귀찮게 여기시지 않는 분은 이 거소증 하나만을 거기까지만 해서 한국에서 거주하셔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거소증도 이제 취득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다음 이제 거소증을 취득한 다음 단계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근데 세 번째가 이제 국적 회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한국 국적 상실 신청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상실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관할 이제 출입국 관리소, 한국 여러 지역에서 출입국 무슨 동마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출입국 관리소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국적 회복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국적 회복 허가 통지문이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신의 그 거소 주소지로 통보받는다고 하는데요. 등록된 앞에 거소증 신청하실 때 이제 휴대폰 개통하셨잖아요. 근데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로 허가 여부가 먼저 전송되고 이제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적 허가가 평균 접수일로부터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적 회복 허가 통보문을 받으시면 가까운 뭐 구청 같은 데를 방문해서 기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이제 국적회복서 허가서에 무슨 오류 내용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그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국적 회복 허가를 신청한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데요. 그 이후에는 한국에서 입출국할 때는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고 하고 한국에서의 외국인 지위는 인정받을 수 없고 그 다음 절차가 이제 주민등록이죠. 주민등록 신청이죠. 역시 출입국 관리소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처리되면은 이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확인서를 하고 자기 기본 증명서, 증명사진 들고 뭐 거주지에 뭐 동사무소나 그에 가서 주민등록 신청을 하면은 이제 주민등록이 나오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을 발급받은 후에는 한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 절차죠. 아, 네.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거소증을 반납을 이제 또 해야 되는 걸까요? 취득 완전 복수국제 허가증이 나온 다음에 한 30일 이내에 출입국 관리소에 가셔서 반납하시고 되고 만약에 뭐 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는데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고요. 네, 예, 네.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완전히 완료된 셈이죠. 네. 여기민을 고려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복수 국적을 이제 취득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그 단계고 또 편리하게 또 사용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순서를 좀 알아봤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 기간 동안 이 기간 내에 한 3개월 정도라도 한국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과연 한국이 나한테 맞는가 내가 생활하기에. 왜냐하면은 한번 이민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인생에서 또 안 맞아가지고 또 돌아오실 수 있으니까 과연 한국 생활이 나에게 맞는가 그걸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많은 한인분들이 고민하신다는 여기민 은퇴 후 노년의 삶을 한국에서 보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 한국 복수 국적 취득과 관련해서 AM 1230 우리 방송 김인욱 보도본부장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